자, 우리 이제 공공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챕터 4장이요. 자, 이 공공재라는 거는 아까 본 것처럼 시장 실패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개념 보셔야 되는데, 자, 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공공이라는 게 퍼블릭을 번역한 거예요. 퍼블릭. 그래서 퍼블릭을 번역한 건데, 이게 한번 생산되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개념 정의할 때 일단 이게 있잖아요. 거기 일단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생산되면 사람들이 다 소비를 공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우리가 공공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화살표에 공동소비라는 말 나와 있고요.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주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산하는 걸 공공재다 이런 표현은 틀려요.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재는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거를 충족시키면 주체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주체랑 상관이 없다.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네요. 공공재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재다. 예, 그쵸? 개념을 그렇게 정의내려요. 자, 밑에 4번 사례 볼게요. 사례. 거기 보시면 자, 포인트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요거 공동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면 다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개인이 소유한 거예요. 개인 사적인 거예요. 근데 조각 작품을 공원에 진열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다 볼 수 있게 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공공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정부가 특정 저소득자에게 쌀을 배급한다. 이것도 쌀 저소득층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건 사적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는 정부인데 공공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혜택 받은 사람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정부가 아닌데도 공공재고요. 2번은 주체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가 아니네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주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방 서비스 거기 보시면 일단 공급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한다. 함께 소비 밑줄 치세요. 공동 소비한다는 거잖아요. 그 왜 일부러 밑줄 치라고 말씀드렸냐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요. 다른 말, 비슷한 말, 반대말로요.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소비를 함께 소비라는 말로 바꾼 거구나. 뭐 그런 거 뭐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공공재는 우리가 공공재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공재의 특성이 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 의, 2번 성격.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비경합성이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경합성을 우리가 라이벌리라고 얘기해요. 경합성이 없다. 반대말 non-rivalry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경합한다는 얘기는 일본 말이긴 한데 뭐 다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툰다. 뭐 한자긴 하죠. 근데 일본에서 잘 쓰는 경쟁, 다툼. 그냥 우리가 여기에 어떤 상황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적재인 경우에는요. 누가 사과를 한 입 이렇게 베어 물었으면은요. 그렇죠? 밑에 베어 물었네. 애플은 위에 베어 문 건데 밑에 이렇게 베어 물면 내가 먹을 게 이렇게 사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내가 먹을 게 친구가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줄어든다. 이게 바로 경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뭐 가장 많이 드는 게 이제 등대 서비스예요. 이렇게 등대다라고 하면 빛을 이렇게 비추네요. 많은 배들이 이 등대 불빛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제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등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다가 나도 이 서비스 이용할래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딴 사람의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네요. 뭐 얘가 한 명 더 온다고 등대 불빛이 막 약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 명 더 추가해도 딴 사람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합성이 없다, 비경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개념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아무리 많은 소비자가 공공재 소비에 참여해도 사람 수 많이 있어도요. 못하네. 뭘까요?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의 소비 혜택이 감소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다시 개념정이 나와 있어요. 일단 생산 공급되면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소비 편익을 누리는 걸 비경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세요. 등대가 생산됐어요. 등대가 이렇게 건립됐는데 추가적으로 한 명 더 이렇게 소비에 참여하더라도 등대를 운영하는데 불빛이 약해지지 않고 등대를 운영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가 우리는 비경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비경합성이다라는 얘기를요.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로 쓰세요라고 하면 한계 비용이 제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제로다. 그러니까 등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한 명 더 소비하게끔 참가시키는데 비용 들지 않고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대 서비스를 만약에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다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람직한 거네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한 명 더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배제 불가능성 한번 볼게요. 배제 불가능성. 이건 비경합성. 그래서 웅지 경영 아카데미도 이런 공공재를 창출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뭐 이렇게 아름다운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그냥 노란 색깔 안 하고요. 각종 아름다운 색깔로 레온 사인 쫙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휴식을 즐기고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더 그거 본다라고 그게 막 없어지거나 뭐 불빛이 흐려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다 공공재다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배제를 불가능하다. 비배제성 이렇게 쓰기도 해요. 비배제성. 제정학의 이제 가장 바이블이 이제 서울대 이중구 교수님 책이 제일 바이블인데 옛날에 비배제성, 비경합성 약간 언어가 이렇게 딱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그냥 좀 풀어 쓰는 쪽으로 바꿔가지고 배제 불가능성으로 이렇게 용어를 풀어서 바꿔 쓰세요. 요즘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배제한다가 exclude 이렇게 배제한다는 거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non excludability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적재다라고 하면 사과를 얻으려고 하면은요, 돈 안 내면 사과 못 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로 필요한데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 역시 또 못 사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건데, 자, 이 경우에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요, 배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배제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공재와 관련해서 가장 또 대표적인 게 국방 서비스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북한 공산당이 위에서 막 이렇게 남침의 위협을 이렇게 막 촥 하고 있네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국방비를 이제 세금, 방위비 이런 거 내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민간에서는 그게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탱크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쫙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쳐들어오면 너네 일격에 일망타진 될 거야. 이렇게 겁을 주면 그래서 얘가 이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전장치로 이렇게 보호막을 이렇게 쫙 설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A라는 사람은 광주에 살고 있고 B는 그냥 부산에 살고 있어요. 둘 다 6.25를 경험하셔가지고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피해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B 같은 경우에는 또 전쟁 나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탱크와 미사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고 그래서 한 달에 만약에 50만 원 이렇게 비용을 낸다 할게요. 일부러 많이 내는 걸로 했어요. A는 A는 나도 전쟁을 경험했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무섭고 나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내 나이 98세 뭐 살 만큼 살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돈 안 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사적제 같은 경우에 자기가 돈 안 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 돈 안 내 그랬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냈어요. 그래서 국방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면 이 사람도 지금 방위라는 그 혜택 서비스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A씨께서는 돈 안 내셨으니까 딴 데 가서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안 내도 이런 국방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배제하기가 어렵다, 배제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등대 이용하려면 돈 내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데 그냥 나는 등대 불빛 안 본다. 그냥 눈 감고 가는 건데 어차피 가는 건데 뭐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어떻게 뭐 눈 감고 해라 뭐 이렇게 운전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는 배제 불가능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할게요.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한 명 추가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만족이나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제 불가능성은 어떤 사람이 돈 안 내도요. 들어오려고 해도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배제 불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거는 우리 책에는 없는 건데 이중구 교수님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만든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거기다 집어넣는데 자, 우리가 공공재와 사적재 특성은 어떻게 되냐면 사적재다라고 하면 공공재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미시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사회에서 생산된 사과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A가 소비하려는 사과의 양 이렇게 있고요. B가 소비하려는 사과의 양 이렇게 있어요. 그럼 주어진 가격에서 A와 B가 소비하려는 사과의 양이 달라져요. 만약에 가격이 P0이고 가격이 P1 이렇게 돼 있는데 P0에서는 A가 사과를 10개 소비하려고 그러고요. P0 가격에서는 B가 5개 소비하려고 해요. 그러면 시장에서요. 우리가 그 뒤에 그림으로도 다시 나타낼 거예요. A와 B가 같이 존재하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서는 주어진 가격 P0 얼마인지는 그냥 몰라요. 100원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100원이라는 P0 가격 하에서 A와 B가 소비하려는 양을 2개 더하면 이게 15개가 시장 전체 수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5개가 생산된 거를 A와 B가 10개와 5개로 지금 나눠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용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합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적제인 경우에는요. 이따 그림을 다시 볼 건데 각각이 소비하는 양은요. 시장 전체 생산량 이거를 2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이걸 쓰면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 이거 합친 이게 시장 전체 소비량은 2개 같이 이렇게 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A와 B는 시장에 갔을 때 저 사과에 직면하는 거 여러분들이 코카콜라다라고 하면 제가 가던 여러분들이 가던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뭐 500원짜리면 똑같네요. 그래서 사적제인 경우에는 시장 전체 가격과 A가 내는 시장 가격과 B가 내는 시장 가격 이건 똑같네요. 그러니까 500원이면 다 500원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가격도 500원. 근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A와 B가 소비하는 양은 달라져요. 이런 특성을 지니는 게 바로 사적제예요. 근데 공공재라고 하면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하는 양이 똑같아요. 뭐 등대 불빛, 국방 서비스, 가로등 5개 이미 생산됐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한강의 다리라 할게요. 다리가 이렇게 건설되면 한강의 다리가 몇 개죠? 잘 모르겠는데 뭐 3개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한강의 다리를 A라는 사람은 여기 살고 있고요. 직장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한강 다리는 별로 이용 안 하네요. 왔다 갔다 직장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다 친구 만나러 강남 갈 때 한 번씩 이용해요. B라는 애는 여기 살아요. 근데 정부가 한강 다리를 3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A와 B가 소비할 수 있는 한강 다리는 3개로 똑같아요. 근데 B는 맨날 직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강 다리를 맨날 이용을 해요. 뭐 친구 집 만날 때는 이용 안 할 수 있겠지만. 자, 다시요. 그러면 한강 다리라는 게 3개 건립이 됐으면 공공재는 요거에 비추어 보면
A가 소비하는 한강 다리 3개랑 B가 소비하는 한강 다리 3개랑 시장 전체에서 생산된 한강 다리 개수는 똑같아요. 3개로. 근데 지불하는 가격은 달라요. 여기 다시 보세요.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에서 가격이다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진다는 건 뜻이 뭐냐면 우리가 경매 메커니즘 생각하세요. 여기 물이 한 컵 있는데 이 물 드실 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저요 제가 목마릅니다. 이걸 가장 높이 손드는 사람한테 이 희소한 자원이 가면 낭비 없이 잘 배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는 경매에서 가격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드실 분 저는 1,000원 낼 겁니다. 전 5,000원 낼 겁니다. 전 10,000원 낼 겁니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제가 지금 목마릅니다. 그 뜻을 나타내는 거네요. 즉 A라는 사람은요. 한강다리를 별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 다리 3개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금액 그게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B는 많이 이용하니까 많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A가 지불하려는 가격과 B가 지불하려는 가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사용재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불하는 가격은 똑같은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소비하는 양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하면은 A랑 B가 이렇게 달라지고요. 근데 공공재인 경우에는 소비하는 양은 똑같은데 지불하는 가격이 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네요. Q는 이거는 개인이 소비하는 양이에요. 개인의 소비량 스몰 q니까 대문자 Q는 시장 전체 소비량 뭐 생산량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자, 분모에 n 알파 이렇게 해놨네요. n은 사람 수예요. 사람 수. n은 사람 수. 자, 이 알파의 포인트를 맞춰볼게요. 알파. 만약에 알파가 1이 되는 경우랑 알파가 0이 되는 경우랑 비교를 해볼게요. 알파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n의 제로승이다라고 하면요. 저거는 바로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스몰 q 개인이 소비한 양은 시장 전체 소비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인이 소비하는 각각의 양은 시장 전체 소비량은 똑같아지는 거니까 알파가 제로가 되면 이때는 이게 바로 공공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파가 1이면 개인이 소비하는 양은 전체 생산된 양, 사과가 10개 생산됐는데 사람 수 n으로 나누는 거네요. 사람이 5명 있으면 이게 10개고 사람이 5명이면 개개인은 2개씩 밖에 소비를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이 소비하는 양과 시장 전체 소비량이 당연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사용재 또는 사적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사적재. 최근에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옛날 문제 보면 이런 거 언급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썼을 때 알파 값이 높아지면요. 잘 보세요. 0이었을 때는 공공재인데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용재 특성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사용재 하면 저 왼쪽에 경합성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니까 알파를 우리가 이제 말을요. 경합성 지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네요. 경합성 지수. 경합성이 커진다는 뜻이죠. 알파가 작아지면 경합성이 낮아지니까 공공재에 가까워진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정리하시고요. 밑에 기출문제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공공재 성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기출문제인데 몇 년도인지 빼먹었네요. 자, 1번에 보시면 뭐 세무사에서 제정학은 거의 뭐 100%다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후생경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있는 거 이런 걸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책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요. 그런 경우에 원래는 다 밝혀야 되는데 가끔 괜찮은 건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하려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기출문제인데 그냥 빼먹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가 누적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새로운 문제는 가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학 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원서 많이 보는 책이 있는데 그게 또 최근에 막 이렇게 몇 권 좋은 책들이 번역된 거 있거든요.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원서에 있는 뒤에 연습 문제라든가 그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 같은 거 괜찮은 거 있어요. 그런 거 가끔 내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기출 문제가 없는 경우고요. 뭐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우리 또 세무사 모의고사 이번에 웅지에서도 보는데 애써가지고 한 40문제 내라 하면 막 20문제는 참신한 문제 만들어서 막 했는데 뭐 그냥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다들 뭐 이래가지고 귀찮다 해가지고 그냥 새로운 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걸 좀 바꿔가지고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만 좀 해도 시험 보는 데는 80점 이상 맞는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한 좀 몇 문제 정도만 그냥 새롭게 내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대동소이하게 낼 생각이에요. 자, 1번 거기 보시면 소비의 비경합성이다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네요. 비경합성이라는 말 잘 보세요. 한 명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여해도 혼잡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혼잡. 혼잡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경합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고속도로 운전할 때 귀경길 같은 거 추석 때 이렇게 혼잡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앞을 가는데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갈 길 그 사람이 가로막아서 내 갈 길이 없어지는 거니까 혼잡하다라는 얘기가 경합성이라는 얘기랑 똑같다라는 말만 와닿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의 비용이 없다. 예,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순수 공공재에서는 정의 가격, 양의 가격을 설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으며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정의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 밑줄 치세요. 이거 잘 보세요. 자, 무임승차 문제는요. 국방서비스 혜택 보시니까 돈 내시죠? 아, 저 돈 안 내요. 안 내도요. 이 사람한테 돈 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특히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플러스 가격을 부과하는 게 이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요.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냐면 가장 효율적일 때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한 명 더 추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생산할 때도 자기가 공짜로 생산했기 때문에 가격을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공급하는 사람도 아무 비용 들지 않고 뭐 신이 그냥 인간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계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한계 비용이 빵이니까 바람직하지가 않네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 밑줄 치라고 했는데 거기는 비경합성 때문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불가능하다 요 얘기는 비배제성 때문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뉘앙스 와 닿으세요? 불가능한 거랑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네, 그것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뭐 3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요. 4번 클럽제랑 뭐 이런 거 5번 나와 있는 거 5번 보시면 뭐죠? 공공재 규정함에 있어서 생산의 주체가 누군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맞죠? 공공재 특성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4번의 클럽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넘어가시죠. 자, 공공재에 대한 여러 가지 재화를 구별하는 거 한번 볼게요. 공공재 구분. 자, 저 왼쪽에 공공재의 특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경합성하고요. 하나는 비배제성이에요. 저 두 가지를요. 다 충족시켜야지 우리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저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한 가지만 충족시키는 경우 순수한 공공재는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는 공공재를 우리가 이제 좀 불완전한 공공재 해가지고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순수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앞에 B자가 붙었어요. B. 순수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순수한 공공재. 하나는 비경합성, 또 다른 하나는 비배제성. 자, 이거를 두 개 충족시켜야지 우리는 순수한 의미에서 완벽한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비순수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몇 개 나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재정학 책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눈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책에서는 저자분께서 좀 그걸 반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념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순수 공공재 보면 자, 어디에 들어가 있나 보세요. 밑에 표를 보세요. 표. 자, 하나는 배제가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하나는 배제가 불가능한가? 또 하나는 경합성이 있는가? 또 하나는 경합성이 없는가? 이렇게 나누면 2x2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순수 사적제는요, 배제가 가능하고요, 경합성이 있으면 이거는 사적제예요, 사적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빈대떡 피자, 비가 왔나봐요. 빈대떡, 얘를 그걸 드셨는데, 순수 공공재 이쪽,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없는, 이건 순수, 아무 얘기 안 하면 당연히 공공재는 순수 공공재를 얘기한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냥 공공재라고 얘기하면 순수자가 없어도요, 그냥 순수 공공재라고 보셔야 되고요. 순수하지 않은 경우는 앞에 이 수식어가 붙어요.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요. 순수하지 못하다, 아니면 불완전한 공공재 이렇게요. 비순수 공공재는 이쪽에 해당하네요. 비순수 공공재. 자, 어디에 속했나 볼게요. 경합성은 없어요. 한 명 추가하는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배제는 할 수 있어요. 돈 안 내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고속도로. 물론 이 고속도로는 막히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혼잡하지 않은 고속도로니까 톨비를 내면 이용할 수 있는데 톨비 안 내면 배제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고속도로 아니면 뭐 공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비순수 공공재는 자, 1번 보시면 소비의 비경합성이 완전하지 않은 재화 요거요. 그리고 혼잡이 발생한다. 혼잡 밑줄 치세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속도로나 공원 같은 거 예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혼잡이라는 말 단어 잘 보시고요. 혼잡의 포인트 맞추면 되겠어요. 컨제스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잡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뭐 괜찮아요. 물론 이제 돈은 안 내죠. 근데 고속도로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더라도 많이 오게 되면 혼잡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경합성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발생 안 하는 경우, 그리고 돈 내야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그 2x2 매트릭스에서 어디에 영역에 위치하는가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 공유자원 볼게요. 이게 1번 비순수 공공재 공유자원. 자, 공유자원은 여기에 속해요. 공유자원은 여기. 공유자원. 자, 특징을 보니까 배제할 수 없어요. 공동으로 주인을 같이 소유하는 거잖아요. 요즘 인기 있는 게 공유라는 말이 요즘 인기예요. 그래서 공유경작이라 해가지고요. 사실은 뭐 너도 나도 그냥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 책도 뭐 공동으로 있어서 내가 보다가 놓고 가면 딴 사람이 쓰고 뭐 막 이렇게 아무튼 공동으로 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쓰더라도 배제 못해요. 나도 주인인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걸 쓰려고 하다 보면 혼잡이 발생하네요. 경합성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얘를 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공동어장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바닷속의 어패류, 공동어장.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동해와 서해에 이제 바다 자원, 이게 다 우리나라 공동의 자원이잖아요. 근데 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뭐 내가 잡아도 되고 딴 사람이 잡아도 되고 이렇게 공동 소유니까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안 잡으면요 딴 사람이 다 잡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어린 물고기는 잡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물고기 그물망도 좀 이렇게 좀 듬성듬성 이게 굵게 해서 조그만 새끼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좀 큰 물고기 잡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공동으로 소유해 있으니까 이 기회에 내가 안 잡으면 딴 애가 다 잡겠네 해서 이 그물망을 총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새끼 물고기까지 다 잡아버리게 되면 이제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1번에도 보세요. 1번. 끝에 고갈 가능성의 직면에 있다라는 거.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들 보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사실
명확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같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쓴다고요. 그 학원 컴퓨터,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바이러스 걸려있고 망가져있고 속도 느리고 막 그러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자기 거 같이 이렇게 조심조심 다루지 않고요. 막 쓰는 거예요. 바다 자원, 뭐 그냥 뭐 누가 뭐 주인 애매하게 주인이 다 주인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남획을 해가지고요. 어패류가 이렇게 씨가 메마르는 경우. 그래서 발생하는 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요거요. 거기 표현 별표하세요.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딩이라는 사람이 1936년에 그 사이언스지라는 그 우리가 아는 이제 꼭 과학 저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저널에다가요. 이런 공동으로 소유한 자원은 서로 남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씨가 메말라 가지고 다 같이 망하는. 그게 보통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목초지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목초지 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근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소를 갖고 있으면 우리 소가 많이 먹으면 우리 소는 이제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풀을 뜯어 먹으면 이제 풀이 다 없어져 가지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안 뜯어 먹으면 딴 사람이 빨리 뜯어 먹게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막 경쟁해서 어차피 소유는 공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다 없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같이 슬퍼지는 상황. 그걸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인가 그 오스트롬이라는 원래 경제학 교수라기는 좀 그런데 행정학 교수가 이런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런 비극에 빠지지 않고 잘 이렇게 해결하는 사례를 제시해 가지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중요한 얘기니까 잘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순수 공공재 공유자원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준공공재와 가치재. 이것도 재화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분류했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몇 교수님들 국민대 교수님하고 이런 쓰신 분들 책에 보면 이렇게 구별돼 있어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좀 요거까지는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준공공재랑 밑에 가치재 보시면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사적재의 특성을 지녀요. 사적재. 공공재가 아니에요. 사용재예요. 사용재. 사용재지만 정부가 봤을 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요 준이라는 얘기는 뭐뭐에 준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쾌자의 콰씨를 번역한 거예요. 뭐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비슷하다. 너는 아마추어인데 프로에 준하는 실력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프로랑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랑 비슷한 재화. 원래는 사용재예요. 사용재. 아셨죠? 거기에 포인트 맞추세요. 자, 1번에 보시면 그래서 사적재 성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나 사적재 밑줄 치시고요. 사적재인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외부 효과. 그러니까 플러스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재 특성, 좋은, 권장할 만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 있는. 밑에 보면 얘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제일. 교육이요. 그리고 전염병 예방 접종. 전염인가? 전염병 예방 접종.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얘 자체를 뭐라고 해야 되지? 접종?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를 갖고 하세요. 이거 책에 나와 있는 얘니까 그냥 시험 문제는 전염병 예방 접종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는 1번 뭐 비순수 공공재, 2번 준공공재 이렇게 나오면 준공공재 그 예를 통해서 보시는 게 편해요. 자, 교육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안 받아도 상관없겠지만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인격과 뭐 지식이 함양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뭐 안정적인 측면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의무 교육 같은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 전염병 이거 접종을 해야지 사람들이 전염병이 막 발발하다가 널리 퍼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염병 예방 접종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 예방 접종을 하면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되겠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사람이 다 전염병 예방 접종을 맞았대. 그럼 저는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다 맞았으니까 전염병은 막 파급 잘 안 될 거고 어차피 뭐 발생 안 하면 나는 괜히 내 돈 들여서 예방접종 받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요. 의무교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 교육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육도요. 둘로 나눠야 돼요.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은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정부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는데, 대학 교육은요, 사실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교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너도나 다 가니까 거의 막 90% 이상 대학생이 돼버려가지고 정부가 반값 등록금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러면 학원 다니는 것도 다 정부가 다 돈 대줘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책들 보면은 이거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과 대학 교육은 다르게 봐요. 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뭔 반값 등록금이야. 서비스를 좋게 만드는데 포인트를 맞추고요. 싫으면 다니지 말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의무교육은 이건 정부가 가능한 한 보조해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의무교육이라기보다는 대학교육 쪽에 가깝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얘기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대학교육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학교육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뭐 막 경제 선택 등등 뭐 이런 거 할 때 또 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치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사적제, 그 밑줄 치시고요. 둘 다 사적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가치제라는 것은 메릿이라는 걸로 번역하는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가치가 있냐면 정부 시각으로 봤을 때 주체가요. 정부의 주체가. 정부가 봤을 때 보기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벌었더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요. 재화를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있어요. 한 개 재화는 뭐 우유, 뭐 쌀 이렇게 좋은 건강에 도움되는 건데 다른 하나의 재화는요. 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담배 이런 거요. 아니면 돈을 쓰는데 도박 뭐 이런 데다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는 이왕 네 마음대로 네 자유다. 네 돈 가지고 네가 쓰는 거 뭐라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가능한 한 요걸 먹고 열심히 체력 보강해가지고 영양 상태 좋게 해서 생산성 높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맨날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술, 담배, 가진 돈 이걸 자꾸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갔을 때 소비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소비자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소비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보기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개입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얘 이런 거 먹으면 좋지 않겠니 해서 이걸 우리가 온정적이라는 말을 써요. 패터널리즘, 매터널리즘 해가지고 온정적인 간섭주의와 관련돼 있는 게 가치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가치제,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공재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와요. 가치제는 사용제예요. 그런데 정부가 봤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요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제와 이런 것들이 가치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거기 따옴표로 몰아놨는데 소비를 권장할 의도가 있어 거기 밑줄 치시고요. 앞에 정부 입장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관점이 정부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민간이 봤을 때는 나는 우유보다는 술이 좋은데 왜 저래? 이럴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기본적인 의무교육. 그냥 교육이 아니잖아요. 의무교육. 이게 자꾸 나는 돈 벌래 하고 중고등학교 막 안 다니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 다니는 게 더 장기적으로 낫다. 학교 급식, 의료 서비스, 공영주택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치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앞에 밑줄 치세요.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그냥 사적제를 가지고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알아서 선택해도 좋은데 잘 작동되고 있지만 정부가 보기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소비자 주권이 침해된다라는 거 그거 중요한 표현이 시험 맨날 나오는 표현이네요. 자, 밑에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여기서 그동안은 가치제만 시험 문제에 맨날 나왔어요. 공공재 특성하고 해가지고요. 10문제 나오면 주로 10문제는 거의 가치제 물어보는 거라서 시험 문제는 간단해요. 거기 있는 것처럼 사적제인데 공공재다라고 해서 틀리는 게 언제나 다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중공공재, 비순수 공공재 이걸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순수 공공재가 아닌 건 다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그냥 얘기했었는데 저렇게 구별하는 책도 있으니까요. 그냥 문제를 상황 봐야 돼요. 어느 분이 어떤 책을 보고 출제했을까 요걸 보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또 최근에 이제 재정학 책이 또 몇 개 막 한 두세 개 막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도 그런
최근에 나온 책도 이제 반영돼야죠. 그리고 그런 책을 쓰신 분들이 또 이런 세무사 출제위원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책 나왔네. 내 책 좀 보게 해야지.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좀 다른 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책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봐서요. 모의고사 할 때 내거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 풀 때 그런 건 추가적으로 할게요. 지금 막 그런 거 다 하면은요. 이거 개념만 잡는 거 이게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기본 강의니까 진짜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나 약간 문제 푸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객관식 때 좀 보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혹자들은 기본 강의 봤는데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네. 아니 그거 다 해주면 어떡해요. 시간도 막 그럼 20회 늘어나야 되게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까지는 예, 제가 나중에 보충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문제 좀 풀어볼게요. 가치제 1번 정부가 주체가 정부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 2번 소비자 주권하고 충돌하네요.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선택과 상충될 수 있죠. 난 술 먹을 텐데 왜 자꾸 우유 주지? 이런 거요. 자, 공공재 성격 띵 틀렸네요. 사회적이고 4번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이런 표현은 거의 다 맞다고 그랬죠. 5번 정부의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네요.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거 기본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공공재 관련된 얘기 그림 그리고 내용 좀 이렇게 더 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